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꿀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외부사의 LV1 클래식이라는 디지털 콘솔이 최근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외부사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그 플러그인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콘솔을 만드는 거예요. 딱 형태가 갖춰져 있는 콘솔보다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조합을 시켜서 만든 그런 형태였었어요. 디지털 콘솔에 대한 시장이 약간 혼돈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식의 어떤 콘솔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콘솔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양한 콘솔들의 퀄리티가 다 좋아요. 뭐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되는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퀀텀 시리즈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뭐 교회라든지 소규모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제품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알렌 윌스의 디라이브라든지 아반티스라든지 이런 급들의 콘솔들이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중소규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알렌 윌스 SQ 시리즈라든지 뭐 M32라든지 베링거의 윙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는 공연장의 특성과 오퍼하시는 분의 익숙함에 의해서 콘솔 자체가 이제 결정이 되는 분위기인 상황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느 대형 교회에서 음향 시스템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콘솔을 이제 바꾸게 되는데 퀀텀 시리즈로 교체가 돼요, 이번에. 그 전에 썼던 콘솔도 나쁜 콘솔이 아니에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კვantum 시리즈로 이제 바꾸게 됐어요. 솔직히 이제 교회에서 모니터 콘솔과 하우스 콘솔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교회라는 환경 자체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제가 생각엔 그거예요. 그 교회가 대형 교회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을 하는데 욕심이 좀 과한 게 아닌가, 오퍼의 욕심이 조금 많이 개입된 게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최근에 또 뭘 요청을 했냐면, 포렉이라는 어떤 장비가 있어요. 사운드 그리드가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조합을 시켜서 플러그인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구동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상당히 좀 더 올라간다. 몇천만 원씩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플러그인으로 이제 운영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를 해서 이던 시간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구축을 하다 보면 비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보면서 과연 이게 필요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슈퍼렉이라든지 어떤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레이턴시가 있거든요. 딜레이가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딜레이를 걸리지 않게끔 거의 딜레이 없이 이 플러그인들을 마음껏 쓸 수 있다고 하면은 너무 이상적이고 베스트긴 하죠. 그만큼의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활용도가 얼마나 클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이제 뭐 트렌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흐름대로 가야겠지만,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 좀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분명히 레이턴시에 대한 문제는 있긴 하지만 과연 근데 라이브 현장에서 레이턴시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되나?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라이브 현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청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피커하고 청중의 거리가 있거든요. 스피커의 청중의 그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쩔 수 없이 딜레이는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딜레이가 생기게 되는데 5ms, 10ms 이내로 우리가 작업을 하거든요. 과연 10ms라는 그 차이가 청중 입장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느껴질 건가? 그리고 우리가 영상 같은 경우에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이제 우리가 방송을 하잖아요. 유튜브 방송을 하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상 쪽에서 넘어오는 딜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 스트리밍으로 서비스하는 거에서는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송 쪽으로 소리를 보내는 입장에서는 딜레이는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길게 사족을 달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 입장에서 조금 더 발주처 입장에서의 경제성 한번 논리를 한번 고민을 하고 사는 것이 보다 좋은 선택이지 않을 건가,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기가 쓰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이제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걸 사달라고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웨이브사의 플러그인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최근에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웨이브사의
퍼포머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슈퍼렉 사운드 그리드나 이런 것들이 없이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노트 맥북을 가지고도 충분히 플러그인들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단 아까도 설명을 했듯이 내 맥북의 성능에 따라서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32 아니면 64 많이 해봤자 96 이 정도 해도 전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웬만한 맥북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쓰기에는 그 딜레이가 거의 없어요. 계산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32 버퍼 사이즈에 따라서 레이턴시가 결정이 되는데 32가 최미니멈이에요. 나누기 내가 샘플 레이트를 48000으로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0.0006 미리세크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0.6 미리세크라는 거죠. 그러면 왕복으로 따지면 1 미리세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m 앞에서의 레이턴시가 3 미리세크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거의 없다라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96으로 했다고 손치더라도 48kHz를 걸리게 되면은 0.02 미리세크예요. 왕복으로 하게 되면 4 미리세크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지금 보시는 것이 XR18이에요.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갑자기 제가 이제 방송하고 나서 갑자기 가격대가 확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원래 가격대로 온 것 같아요. 이 장비하고 그러니까 웨이브사의 슈퍼렉 퍼포머를 연결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웨이브사의 플러그인들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봤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쓰는데 지금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공연을 하는데 이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송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사의 슈퍼렉 퍼포머라고 있어요. 이제 이것을 구동을 할 거고요. 요게 이제 XR18에 대한 컨트롤이고, 지금 보시는 요 화면은, 지금 보시는 거는 이게 슈퍼렉의 퍼포머예요. 그러면 지금, 리드 역할, 복스 1, 2, 3, 4, 5에 키 1, 2, 베이스, 일렉, 드럼, 그 다음에 FX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슈퍼렉을 통해서 플러그인들을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RTA용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Q용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컴프 사용하고요. 이제 DSR로 사용하는 이제 리드 역할을 하는 쪽에다가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종단 얘가 방송으로 내보내는 아니면 스피커로 내보내는 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제가 쓰는 방식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세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더 입력이 들어오는 것을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플러그인들을 사용한 다음에 다시 이쪽 리턴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런 작업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리드 역할을 하는 쪽에 인풋을 설정을 할 때 마이크하고 USB가 있거든요. 그때 USB를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얘가 USB를 통해서 이쪽 그 노트북으로 신호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호가 연결이 돼서 여기에 있는 퍼포머의 플러그인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라우팅을 해서 지금 USB 아웃은 지금 채널마다 USB 아웃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리턴에서 들어오는 거죠. 리턴에서 들어오는 거를 다시 이쪽 각 채널로 집어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있는 렉 14번 같은 경우는 17, 18번으로 이제 보내줘서 17, 18번을 뭐로 보내줄 거냐면 아웃풋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인 LR로 이제 보내준 거예요. 17, 18을. 그 대신 리턴을 들어오는 거를, 이제 지금 17, 18이 이제 옥수 LR로 되어 있는데, 메인 아웃에서 17, 18을 메인 아웃에서 17, 18로 이렇게 맞춰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의 출력단을 이제 메인 레프트 라이트에 연결하는 것이 요 플러그인을 통해서 나간 시그널로 이제 보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저는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CPU가 지금 설정을 할 때
지금 32로 맞춰놓은 거거든요. 32로 맞춰놨을 때도 불구하고 뭐 CPU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64라든지 버퍼 사이즈를 96이라든지 이렇게 낮추게 되면은 훨씬 더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CPU 속도가 지금 많이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더 적게 먹어요. 이제 지금 이걸 화면 캡처를 하고 있고 로직으로 저 마이크 녹음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퍼포머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PU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전혀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저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이 장비를 나만이 쓸 수 있는 장비다라고 하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쓰는 플러그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공간에서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장비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플러그인이라든지 내가 사용하는 레코딩실에 사용하는 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많다고 하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방송국에다가 이거 사달라고 요구를 못 해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외부적으로 어떤 뭐가 요청이 왔을 때 내가 오퍼를 할 경우에는 나만에 맞춰져 있는 세팅 값을 가지고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나한테 맞춰져 있는 이 시스템을 내가 갖고 있어야지 이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에다가 사용한다라는 거는 조금 뭐가 맞지 않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댓글 좀 남겨주시면 요거에 대해서 조금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도 이와 비슷한 최근의 동향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한다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들과 또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또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